임진아 작가님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작업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 평범한 빌라 꼭대기에 있는 웍탑인데 이 넓은 방 하나가 있고 복도가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방 하나를 동거인이랑 같이 쓰고 있고 여기가 제 자리예요. 제 자리는 뭔가 종이나 책 같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좀 정신이 없는 편인데 그래도 오신다고 조금 정리를. 영상에서 많이 봤던 창문. 네, 옆에가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집이에요. 이제 열면은 케이크나 초콜릿 냄새가 날 때가 많아서 일부러 자주 열어놓고 환기를 꼭 해놓습니다. 이쪽은 제가 작업한 책들 주로 모아놓고 있어요. 사파 참여하거나 표지 작업하거나 제가 글 그림 같이 쓴 책들 이제 모아놓는 칸이어가지고 눈에 보이게 해놓고 있고 책 같은 거를 주변에 둬야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더 자세한 얘기를 책상을 좀 구경하면서 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책에서만 보고 네. 그림으로만 봤는데 뭔가 그 그림이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행이네요. 이미지가 그래도 그림 네. 덕분에. 너무 똑같아요. 아, 그래요? 작업실도 사복사복 뭔가를 할 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그래서 작가님의 책상 구경하면서 작가님이 하는 일 그리고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네. 살아가고 있으신지 그런 것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작가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물건으로 소개를 한다면 네. 어떤 걸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물건으로 소개한다면은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주로 작업하고 있는 것들의 마지막 목적지가 늘 책이어가지고 사파가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에세이스트로 글을 모으거나 할 때도 책이 되는 거를 상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화랑 글이 들어간 책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건 최근 나온 에세이집인데 글이랑 책을 닮은 이런 사파를 그려서 넣기도 하고 또 사파가로서도 표지 작업이나 내지 작업 주로 하고 있어요. 두 개는 제가 특히 좀 각별하게 생각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알맞은 종이를 만나서 책으로 구현이 될 때 되게 감동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책으로 완결이 될까? 디자이너분을 만나서 어떻게 딱 다듬어질까? 이거를 항상 기대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책이 작업실에 도착하는 그 날을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글을 쓰시고 계신데 이런 일을 하게 되기까지 어떻게 지금의 직업을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사파가가 돼야지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해봤는데 혼자서 좋아하는 것들을 해왔더니 그런 일들이 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회사를 다닌 기간이 프리랜서로서 그 기간이 아직 그걸 넘지는 못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도 조금씩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담백한 그림이 필요한 출판사에서 조금씩 연락을 주셨었고 그때마다 내가 해도 될까 이렇게 겁이 많이 났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용기를 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회사도 문구류를 만드는 지류를 만드는 일을 주로 했어가지고 20대에는 다이어리나 비어있는 걸 만들었다면은 30대부터 프리랜서가 되면서는 그걸 채우는 직업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꽤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그러면 회사에서는 디자이너로 일을 네네. 하셨죠? 문구 디자이너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고 아직은 프리랜서로 10년은 채우진 못했는데 계속 프리랜서로 지내고 싶어요. 지금 일단은. 회사 다니면서도 그림 그리는 일을 병행을 하셨던 거죠? 네, 그때도 얼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데도 나가보려고 책도 그때 조금씩 만들어보고 회사랑 관련 없는 그림도 꾸준히 좀 그려서 홈페이지나 그런 데 업로드도 많이 해보고 그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씨앗이 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하긴 했는데 프리랜서가 된다는 게 지금도 용기를 항상 내면서 일을 수락을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씩 그 용기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작업실 소개를 받긴 했는데 네. 작업실에 처음 왔을 때 출근 루틴이 네. 궁금하거든요. 출근 루틴은 일단 항상 제 강아지 친구 키키랑 같이 출퇴근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산책 겸 출근을 해서 도착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조명을 켜는 일이에요. 회사 다닐 때 좀 불만이 조명을 내 멋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맞아요. 네,
그 쨍한 A4 용지 맞아, 같은 그 밑에서 일하는 게 머리가 많이 아팠어가지고 최대한은 좋아하는 좀 노란 따뜻한 조명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조명을 딱 켜는 순간을 좀 좋아해요. 영업 개시 이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곳곳에 켜두고 이제 하는 거는 차를 내려 마시는 일. 차가 있으면은 지금 아직 일하는 중이라는 그런 표시가 돼가지고 차를 꼭 내려서 계속 물을 채워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창문을 열고 맨날 이제 같은 장소에 있지만은 맨날 다르더라고요. 기분도 다르고 초콜릿 같은 걸 끓이는 냄새가 되게 진하게 도착을 하거든요. 좀 안심이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여기에서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데 저분들도 주어진 것들 만들고 있다는 그 기분이 뭔가 상상이 되면서 구입하면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스몰 토크도 하고 하면서 조금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기분을 좀 받고 있어요. 네. 이제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서 네. 보시는 분들이 이제 책상이 너무너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일을 할 때 주로 사용하시는 물건들 위주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림은 주로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리거나 아니면 아이패드로 주로 그리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종이에다 그리는 방식이라서 아이패드로 그리더라도 종이로 그린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쓰고 있거든요. 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린 그림이 책을 만드는 종이에 옮겨지는 거잖아요. 항상 이제 책이 나오면은 책이랑 이 종이에 그린 그림이랑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기념을 하는 걸 좋아해요. 또 작가님 그림 보면은 연필과 선으로만 이루어진 네. 게 많더라고요. 색깔이 네네. 채워져 있는 맞아요. 것보다는 이런 거를 좀 선호하시는 네, 편이시죠? 저는 뭔가 그림도 사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특히 책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릴 때 뭔가 풍경이 너무 많거나 하면은 그 이야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는 글에 이어지는 그림을 그릴 때에는 최소화하는 편이에요. 이제 연필로 주로 이제 모든 그림들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연필 어떤 거 쓰시는지도 엄청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연필은 사실 제일 자주 안 사게 되는 도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사놓은 게 있다 보니까 끝까지 쓰고 싶어가지고 블랙윙 이게 사실 회사 때 산 거거든요. 되게 많이. 진짜? 근데 오래됐다. 이게 프리랜서로 그림 그리면서 목랑 연필이 되어 가고 있고 이게 되게 많이 있어요. 만년필도 쓰시는 네, 저 연필로 그린 그림을 만년필이나 이런 검정 펜으로 채우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작업 도구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데 저는 사실 어떤 걸로라도 그리고 싶고 어디에서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애를 덜 받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연필 이게 같은 없어도 네, 그릴 수 있게. 네. 그러면 이제 자리에 앉아서는 가장 먼저 뭘 하세요? 제가 하루 중에 좋아하는 몇 가지 순간 중 하나인데 일과 되게 상관없는 일을 주로 하려고 해요. 좋아하는 노래를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한다거나 그 노래에 대해서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최근에 읽었던 책에 대해서 일기처럼 일지를 쓴다거나 요즘 맛있었던 걸 그냥 블로그에 올리거나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갖고서 일의 시간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오늘 오자마자 아,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에 좀 짓눌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어가지고 온 김에 그냥 나한테 좀 좋은 시간을 매일매일 주는 공간으로서도 존재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쓰는 일기들이 좀 쌓이면은 거기에서 출발되는 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그게 되게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런 게 나중에 또 씨앗이 돼서 네네, 작업물로 연결되는 맞아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소속이 없다 보니까 네. 출퇴근이 좀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일이 없을 때는 또 한없이 늘어지기도 네. 하고 일이 막 몰아칠 때는 막 엄청 휴일도 없이 일만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시는지. 어느 순간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거절하기가 되더라고요. 어떤 걸 거절하느냐가 중요해졌는데 프리랜서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뭔가 제가 조금 더 부탁을 이렇게 한다거나 저를 더 선보인다거나 그런 쪽이었다면은 중간 단계에는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메일만 봐도 왜 메일을 이렇게 보낼까 맞아. 막 이런 걸로 너무 감정을 더 많이 써버리고 부당한 거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나를 더 지키는 방법을 찾는다면 일찍 거절하거나 차라리 너무 기준을 세워놓지 않아야겠다. 그 기준이
이를테면은 사파로서 일이 들어올 때는 되게 항상 기한이 짧아요. 그리고 그 기한이 더 짧게 왔을 때는 아 이게 다른 사람이 거절했구나 아니면 그쵸, 그쵸. 하다가 좀 틀어졌구나. 그래서 느껴지죠, 네, 그게.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제 일정으로 왔을 경우에 이번 달에 완료돼야 되는 일을 이번 달 초에 메일을 보내다니 막 이런 식으로 감정을 썼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정말 감정 없이 아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싶으면 거절 빨리 해버리면 되고 또 어떤 일은 그런 일이더라도 되게 저랑 잘 맞는 일이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아 일정 때문에 이거를 거절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싶으면은 이제 진행하고 일을 수락하는 건 또 저고 저한테 그 일을 주는 것도 저잖아요. 결국은 그 담당자랑 상의해서 작업자 모드인 저한테 그 일을 주는 건데 그때마다 저를 되게 탓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짤 때 항상 그 일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시간도 포함을 시켜놓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당연히 나는 일을 받자마자 그 일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나랑 좀 합의하면은 그런 일정을 좀 저한테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일을 좀 조율해 가는 편이어서 요즘은 저한테 일을 하는 제가 어떻게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가님이 책이나 작업물을 보면은 항상 그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림체도 되게 귀여우시고 작은 순간들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하시는 것 같다. 작고 귀여운 순간들을 네. 나는 그냥 지나쳤던 순간을 네. 이렇게 표현하다니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포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뭔가 귀엽게 봐주셨다는 거는 귀여운 사람이라서 가능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어떤 걸 좀 좋아하거나 마음을 써본 분들이 이렇게 좀 같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그림을 좋아해 주시거나 귀엽다고 말해 주시거나 어떤 게 되게 좋았다고 딱 꼬집어서 얘기해 주실 때 그 사람이 되게 귀엽게 보이고 약간 그분의 생활이 그려지는 그런 귀여운 순간을 잘 포착하는 방법은 그냥 내가 귀여워서? 저는 이 순간 귀엽다 뽀짝 이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봐주시니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좀 제 생활에서도 이렇게 불이 켜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계속 들었을 때 사실은 저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걸 좀 써볼까 이런 걸 그려볼까 이렇게 한 것뿐인데 그거 좀 좋아해 주실 때 같이 좀 이렇게 맞장구가 쳐지는 순간인 거니까 사실 이렇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를 덜 부끄러워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누가 알아줄까?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거를 읽어줄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걸 내가 또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자국들을 내가 안 남기면은 누가 남겨줄까 싶기도 하고 또 사실은 제가 다시 보고 싶기 때문에 기록하거나 남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날 덜 부끄러워하고 선보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눈을 상상하지 않고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마다의 기록들이 좀 와닿는 분들이 이렇게 다가와 주셨고 그거를 또 이제 귀엽게 봐주신 덕분에 계속 귀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